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제가 여수에서 주로 활동을 하고 계시는 서혁신 가수님을 만나고 있습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예, 우리 서혁신 가수님이 여수 촛불 집회 때 가끔 뵙고 네. 또 저희 교회에서 작년에 마을 공동체 행사할 때 어르신들 위해서 노래를 좀 해주셨고, 네. 제가 이제 사실 서 가수님을 잘 알지는 못하는데, 예. 촛불 집회 때 이렇게 간혹 노래하시는 모습을 봤더라고요. 먼 발치에서. 네. 예. 여수에서 가수로 활동하신다는 것은 알고 있었고, 예. 일찍부터 그거는 이제 뭐 알고는 있었지만, 직접 만난 거는 아마 작년이 처음이었던 것 같아요. 같습니다. 얼굴을 보고 얘기한 건 작년이 처음인 것 같습니다. 예. 근데 제가 좀 가수분들 이렇게 활동하시는 걸 보면 정치색을 드러내는 걸 좀 상당히 꺼려 하지 않습니까? 보통 보면. 네. 예전. 이제 활동이 위축될 수 있으니까 네. 특정 정치색을 드러내게 되면. 네. 그런데 거침없이 뭐 촛불 집회나 이런 데 나가시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어떤 음악을 통해 정치적 메시지를 전달하는 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고, 또 예술인이 정치적인 발언을 어떻게 해야 된다고 생각하시는 건지 좀 그게 궁금합니다. 저는 일단은 가수라기보다는 요즘에는 작곡가에 좀 더 가까운 것 같아요. 네. 스스로는 이제 싱어송라이터라고 생각하는데, 이제 제가 만든 노래를 제가 부르는 사람이긴 한데, 그러면 싱어하고 송라이터가 합쳐진 게 싱어송라이터인데, 싱어가 중요하냐, 송라이터가 중요하냐를 생각했을 때는 제가 보기엔 송라이터가 더 중요한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작곡을 하시는 분들 중에, 그래서 이제 제가 부를 노래를 제가 만드는 경우도 있고, 그 다음에 남이 부를 노래를 제가 만드는 경우도 있고, 그래서 간단히 얘기해서 작곡가로 곡을 팔아서 먹고 살기도 하고, 제가 공연을 하기도 하고 그러는데, 저는 곡을 쓸 때 꼭 뭐랄까, 제 의견이 담긴, 정치적인 의견이 담긴 그런 노래뿐만 아니라, 모든 다른 노래 막 트로트를 쓰기도 하고 뭐 발라드를 쓰기도 하고 여러 가지를 모든 장르, 우리나라에서 작곡가로 먹고 살려면 모든 장르를 다 해야 되니까 트로트부터 발라드까지 다 씁니다. 근데 근데 어떤 장르의 노래를 쓰더라도 실은 가사를 먼저 써놓고 그 다음에 노래를 만드는 편이에요. 왜냐면 제가 생각하기에는 음악이라는 거, 그러니까 노래가 있는 노래곡은 당연히 어떤 글에 담긴 내용이나 생각을 음악적인 표현으로 남들에게 전달하는 것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가사가 더 먼저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솔직히 곡을 계속 써야 되는 입장에서 뭐 하루에 2곡 쓸 때도 있고, 막 갑자기 곡이 훅 나와서 막 5분 만에 쓸 때도 있고 10분 만에 쓸 때도 있고, 뭐 한 1년 고민해 쓰는 노래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래도 내가 예전에 했던 거 또 똑같이 하고, 예전에 했던 거 또 똑같이 하고, 예전에 했던 거 또 똑같이 하고 하려면 솔직히 음악을 하는 의미가 있나 싶기는 해요. 그러니까 정치적인 이런. 그것도 똑같죠. 그래서 근데 우리가 뭔가 계속 새로운 걸 받아들이고, 거기서 새로운 생각이 나오고, 그걸 가지고 노래로 쓰는 건데, 그게 사랑 얘기가 됐든, 정치 얘기가 됐든, 생활에 대한 얘기가 됐든, 우리 애들 얘기가 됐든, 계속 그렇게 하는 건데, 저는 어느 날 그게 되게 심하게 느껴졌어요. 이게 그냥 정치 얘기야 하고 이렇게 동떨어져 있는 걸로 대부분 생각해 버리시는 것 같아요. 정치판은 정치판이고, 우리가 흔히 뭐 속된 말로 정치판하고 일상생활은 뭐 정치판이 어떻게 되든 우리는 별로 상관없어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어느 날 보니까 그게 아니더라는 거예요. 삶과 직결돼 있다. 굉장히 밀접하게 연결돼 있는 거예요. 솔직히 저기서 정책 하나 바뀌면 여기서 세금을 더 내든 아니면 물가가 오르든 뭐가 어떻게 되든 굉장히 밀접하게 연결이 돼 있는데, 도대체 왜 여기에 신경을 안 쓰지라는 생각이 어느 날 들었어요. 그래서 솔직히 근데 제가 근다고 뭐 우리가 흔히 말하는 것처럼 뭐 민주당 편이네, 국민의힘 편이네, 뭐 정의당에 소속된 이런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냥 제가
그 최근에 쓴 노래 중에 민심이 전심이라는 노래가 있는데 네. 그건 정말 열받아서 쓴 노래 솔직히. 근데 이제 제가 옛날에 들은 말 중에 그런 말이 있어요. 우리가 어떤 일에 대해서 열받는 건 저게 나쁘고 저게 나쁘다라고 생각하니까 사람으로서 저런 짓은 하면 안 되잖아 라고 생각하니까 그런 게 열받는 거잖아요. 네. 근데 그 나쁘다라는 말의 뜻이 뭔가를 누군가 어원을 저한테 설명을 해준 적이 있어요. 나쁜인 놈이 나쁜 놈이래요. 네. 나밖에 모르는 놈이 네. 나쁜 놈인 거예요. 네. 네. 그래서 나밖에 모르는 짓을 하는 게 눈에 보이면 당연하게도 화가 나는 거예요. 저는 솔직히 제 입장에선 이제 어떻게 들으실지 모르겠지만 그걸 보고 화가 안 나면 이 사람이 뭔가 결여돼 있구나라고 생각해요. 가까이 하면 안 되겠다 이렇게 생각해요. 예. 나쁜 짓을 봤는데 왜 화가 안 나? 공동체를 예. 생각하고 그렇죠. 삶을 생각하니까 네. 당연히 이런 상황에서는 예. 노래를 예. 통해서 예, 그렇죠. 그리고 제가 느끼기에는 이제 그런 거예요. 요즘에 막 진화 심리학자들 이런 분들이 말씀하시는 거 유튜브에서 막 보면 왜 저걸 나쁘다라고 우리가 생각하느냐는 진짜 제가 보기에는 제일 단순한 이유는 그거예요. 우리가 만약에 나만 아는 놈들로만 세상이 이루어져 있었으면 아마 인간이라는 종이 이 세상에 없었을 것 같아요. 예. 근데 그렇지 않은 사람들, 나만 아는 게 아니고 남들도 생각하는 사람들, 이타심이 있는 사람들이 있었으니까 우리가 지금 이렇게 문명이라는 걸 이루고 인간으로서 이렇게 옷도 입고 집도 짓고 뭐 이렇게 문명이라는 걸 이루고 살 수 있는 거지. 나쁜 놈들만 있었으면 아마 이미 우리는 멸종했을 거예요. 그래서 멸종의 위기를 피하기 위한 방법이 아닌가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좋습니다. 지금 가수님을 모셔놓고 지금 노래에는 안 부르고 뭐 이상한 이야기만 하고 있다 이렇게 또 보실 분들이 있을 것 같아서 사실 제가 서 가수님 보고 놀랬던 게 이거거든요. 네. 서울 촛불 집회 무대 2월 달에 2월 24일이죠. 네. 가셔가지고 네. 굉장한 호응을 불러일으켰어요. 예, 뭐. 여러분들이 모르는 노래를 해서 죄송한데요. 이 노래를 여기서 할 수밖에 없어요. 왜냐면 노래 제목이 촛불이거든요. 예, 제가 30곡을 만들었는데 그 중에 캔들라이트라는 노래고요. 요 앞에서 만들었어요. 이명박 시절에 명박산성에 막혀 있을 때 만든 노래예요. 추우니까 다 같이 따라하죠. 이걸 나나나로 하시면 돼요. 나나나 나나 나나 더 크게 더 크게 한 번 더 나나나 나나 나나 이대로 살아가다 보면 지나가다 보면 잊혀지겠지. 우리가 함께했던 날도 즐거웠던 날도 사라져가고 아주 먼 날 우리 기억 속에 섰건데 그래 그때는 어렸다고 웃게 되는 날이 와도 멈출 수 없는 건 살아 숨쉬기 때문. 꿈을 꾸는 그대들은 모두 형제 여기 모여 우리들의 축제를 Oh no oh no 더 이상 망설이지 말고 작은 빛이 모여 더욱 크게 시련 따윈 웃어 넘겨버리고 우리가 가야 할 그 길을 밝혀주도록 나나나 나나나 나나 더 크게. 아니 저렇게 열정적으로 하시다가 네. 기타 줄이 끊어졌어요. 중간에. 아 그러면 이제 가수들이 굉장히 그런 경우 이례적이지 않습니까? 예. 근데 이제 그 무대에서 많은 사람이 지켜보고 있는데 예. 기타 줄이 끊어져 버리면 이거는 네. 어떻게 보면 굉장히 당황스러운 상황인데 근데도 그냥 구람없이 하시더라고요. 알고 당하는 고난은 고난이 아니다라는 얘기가 있죠. 예. 제가 예전에 여수의 낭만버스킹 예전에 많이 했었는데
그때 기타 줄 3줄이 끊어진 적이 있어요. 한 줄만 끊어져도 굉장히 힘든데 네. 2줄까지는 그래도 어떻게라도 하려고 그랬는데 3줄이 끊어지니까 진짜 답이 없더라고요. 그러니까 근데 하필 저거는 희한하게도 보통 기타 줄이 끊어지면 얇은 줄이 끊어지는데 네네. 5번 줄이 끊어져서 되게 코드가 아이씨 이걸 계속 할 수 있을까 했는데 제가 원래는 솔직히 말하면 저쪽에 기타 가방에 2개씩 기타를 넣고 다녀요. 네. 제가 이제 막 그 중간에 막 이렇게 루프 스테이션이라고 이렇게 녹음해서 돌려놓고 기타 솔로하고 막 그러거든요. 네, 근데 네. 그때는 일렉 이펙터를 켜놓고 하는데 그럴 때는 피크가 두꺼운 게 좋기 때문에 그래서 솔직히 기타 줄이 잘 끊어져요. 그래서 2개씩 들고 기타를 들고 다니는데 서울 가느라 하나밖에 못 들고 갔는데 근데 그날 리허설 할 때는 아무렇지도 않았어요. 그리고 실은 전날 되게 추웠어요. 예. 생각보다. 그러니까 낮에 6시에 가서 리허설을 했는데 그때는 별로 안 추웠거든요. 네. 근데 딱 8시에 올라갔는데 너무 추운 거예요. 그래서 기타 줄이 끊어진 것 같아요. 예. 뭐 나는 흥분해서 끊어진 줄 알았어요. 그건 흥분도 좀 했는데. 근데 어쨌든 그래서 아니 그래서 더 예. 시민들이 그냥 더 저런 상황에서도 저렇게 열정적으로 노래를 하는구나 하면서 더 호응하지 않았나. 희한하게 더 좋아하시더라고요. 그렇지 않. 그러니까 프로가 이렇게 실수하는 걸 사람들이 즐겨합니다. 예. 근데 그때 원래 부르시려고 했던 노래가 탄핵가. 네, 탄핵가라기보다는 이제 노래 제목은 민심이 천심이다. 민심이 천심이다. 예. 그 노래를 하려고 했는데 네. 그게 안 돼가지고 다른 노래를 돌리시더라고요. 네, 그건 중간에 기타 솔로를 막 이렇게 해야 되는데 도저히 줄이 그러면 끊어지니까 오늘은 가능합니까? 아, 조금이라도 보여주시면 안 조금은 되겠습니까? 할 수 있는데 예. 코드가 뭐더라? 좀 목소리가 클 겁니다. 예, 그냥 부를게요. 예. 민심이 전심이다. 독재와 귀신들은 하늘을 이길 수 없다. 뭐 이런 노래입니다. 예. 마이크가 없는데 진짜 목소리 크네요. 실제 노래 부르실 때는. 약간 좀 목소리가 커져서. 오, 그러시구나. 네. 예. 이거 아무나 가수 하는 게 아닌 것이 별 여기서 드러나는 것 같습니다. 별 말씀을 다 예. 하십니다. 그 여수에서 주로 촛불 집회에 자주 서셨고 네. 지난달 24일 날 네. 서울 촛불 집회 무대는 아마 처음 서신 거죠? 네. 예. 그래서 그때의 본인이 느꼈던 분위기 또 감정 이런 것들은 어땠고 네. 또 그것을 무대에 서서 예. 어떤 감정으로 풀어내셨는지 좀 그게 궁금합니다. 실은 여수라고 뭐 서울이라고 다르진 않아요. 실은 누구 앞에서 불러도 이제 제가 그 전에 뭐 노래 부르러 가는 게 아니고 언제였지? 한참 이제 계엄이 터지고 나서 그 이후에 처음으로 저기 여의도에 많이 모였을 때 네네. 제가 그냥 갔어요. 혼자서. 아무도 같이 안 가고 혼자 서울 갈 일이 있어가지고 가서 정말 사람들 한 명도 안 오면 어떡하지? 그러니까 먼저 갔는데 막 이렇게 행사를 진행하시는 분들만 있고 일반 시민들은 별로 안 계시더라고요. 너무 빨리 가가지고. 그래갖고 아씨 많이 안 모이면 어떡하지? 막 이렇게 생각하고 이쪽에 이제 지하철역 쪽으로 나왔는데 와 진짜 그 여의도 보면 엄청 큰 횡단보도가 있거든요. 네. 거기를 정말 인파들이 엄청나게 많이 저쪽 지하철역에서 걸어오시는 게 보였는데 예. 솔직히 아마 그 감정을 쓰고 이 노래를 만들었나 봐요. 나중에 생각을 해보면 이제 저는 뭐 노래가 나올 때는 그런 생각이 없으니까 그런데 너무 다행스러운 거예요. 너무 든든하고 너무 뭐랄까 세상에 정상인 사람이 이렇게 많구나. 나쁜 놈들을 보고 나쁜 놈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이렇게 많구나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아마 그런 감정이 그리고 아까 말한 그 제가 막 구구절절히 막 나쁜 놈들만 있으면 세상에 아마 인간이란 종이 뭐 어쩌고 저쩌고 이런 얘기들을 정말 한마디로 표현한 게 민심이 천심이다라는
글이어서 글이라고 생각을 해서 그걸 제목으로 붙였고 그런 걸 직접 보고 느끼고 해서 곡을 쓰고 직접 부르다 보니까 그게 그대로 살아나는군요. 네. 목소리도 커지고. 예, 좋습니다. 원래는 제가 알기로 서울에서 활동하셨었어요. 네. 그러시다가 여수로. 네. 아니, 더 큰 어떻게 보면, 뭐, 다양한 기회가 지금 남들 같으면 일부러 막 지방에서 서울로 올라가는데. 글쎄요. 이제 저는 예. 네. 참고로 여수에서 고등학교까지 나오고 이제 2000년에 처음으로 서울에 음악 공부한다고 갔었어요. 예. 이제 대학교 때 통기타 동아리였는데 우리 동아리 안에서는 그래도 노래 잘한다 소리를 좀 듣긴 했는데 네. 이제 되게 군대 갔다 와서 이제 그 이글스 언플러그드 포맷으로 네. 네, 굉장히 5명이서 막 이렇게 공연을 한 20번 했거든요. 그때 너무 재밌었던 거예요, 실은. 음악은 처음엔 다 재미있어서 시작하니까. 그래서 그렇게 공연을 다니다 보니까 노래 좀 그래도 한 해 소리는 들었는데 그건 광주였단 말이에요. 그래서 네. 서울 애들은 얼마나 노래를 잘하나 보자. 약간 이런 심정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처음에 서울로 올라가서 제대로 노래를 한번 배워보자 해서 노래를 한 2년간 배우고 다시 또 광주로 내려와서 대학교를 졸업하고 다시 또 서울로 가서 대학원을 가서 이제 작곡을 배우고 컴퓨터 음악과를 가서 작곡을 배우고 막 이랬었는데 음악하는 사람들은 그런 것 같아요. 제가 이제 솔직히 뭐 음악뿐만이 아니라 모든 예술하는 분들이 다 배가 고프지만 네. 최근에 통계청에서 한 조사를 보니까 예술하는 사람들의 1년 평균 연봉이 1200만 원인가? 예, 맞아요. 네, 그러시더라고요. 그것도 내가 여쭤보려고 그랬는데. 예. 더구나 거기서 음악하는 사람은 더 적어요. 연봉이 935만 원인가 그랬던 것 같아요. 제가 그걸 보면서 솔직히 말씀드리면 음악하면서 제가 뭐랄까 이제 반대급부라고 생각해요. 나는 내가 그래도 하고 싶은 걸 하면서 먹고 살고 있으니까 라고 생각하긴 하는데 그래도 음악하면서 단 하루도 돈 걱정을 안 해본 날이 없어요. 당연히. 이번 달에 또 뭐 먹고 살지, 이번 달에 또 뭐 먹고 살지. 우리 애들이 있는데, 제가, 딸이 하나, 아들 하나 있는데, 이제 그렇게, 근데 그거는 어떻게 보면 반대급부라고 생각해요. 남들은 스트레스 받으면서 일하니까 우리는 그 스트레스를 좀 덜 받는 대가로 돈 걱정을 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어쨌든 간에, 이제 그런 말이 있더라고요. 네가 어떤 일을 해서 이게 성공했는지 실패했는지는 10년이 지나봐야 알 수 있다. 10년 뒤에 그 일로 먹고 살고 있으면 성공한 거다. 근데 저는 음악해서 어쨌든 성공하셨네요. 굶어 죽진 않았으니까 예, 성공했다고 생각하긴 하는데 네네. 뭐 어쨌든 근데 이제 제가 학생들을 가르칠 때도 맨날 하는 말이 그거긴 해요. 제가 어느 날 막 대학교를 한참 되게 많이 나갈 때가 있었는데 그때 어떤 학생이 저한테 교수님 제가 음악을 계속해도 될까요? 막 이러는 거예요. 4학년 네. 이제 졸업을 앞두고 있는데 왜 그러냐 그랬더니 다른 교수님이 시켜서 자기보다 1년 먼저 졸업하는 선배들을 다 조사를 해봤더니 음악을 하고 있는 사람이 한 명도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도 이제 걱정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학생들한테 제가 넌 음악하는 게 헛수고니까 하지 마 이럴 수 없잖아요. 그래서 도대체 무슨 마음으로 음악을 열심히 그런다고 우리가 그럼 그냥 음악은 적당히 하고 뭐 다른 거 먹고 살 길 찾아봐 이럴 수도 없잖아요 솔직히. 그래서 무슨 마음으로 우리가 열심히 해야 되는 걸까. 근데 꼭 이게 음악에 관련된 것만은 또 아닌 것 같은 거예요. 모든 일이 다 비슷하지 않나라고 생각이 되는데 그래서 저는 학생들한테 그렇게 얘기해요. 인생의 성공의 비결은 2가지가 있다. 하나는 선택, 하나는 집중이다. 니한테 잘 맞는 걸 잘 선택해서 얼마나 집중을 하느냐에 따라 성공할 수 있다. 물론 그 성공이 꼭 돈하고 관련이 안 돼 있을 수도 있지만 어쨌든 먹고 사는 정도의 성공까지 따지면 그거면 충분하다. 근데 선택을 잘했는지 안 했는지는 지금은 모른다. 10년 뒤에는 알 수 있다. 하지만 집중하는 방법은 다 똑같다. 그래서 너는 지금 음악을 통해서 집중하는 방법을 배우는 거다. 라고 이제 사람들한테 얘기하거든요. 근데 애들한테 그렇게 얘기해놓고 제가 그렇게 안 살면 안 되기 때문에 그래서라도 좀 더 열심히 살려고 이렇게 하는데 그래서 저희들한테는 실은
제가 여수에 살건 어디 검도에 살건 서울에 살건 LA에 살건 뭐 어디 프랑스에 살건 그런 게 별로 중요하지 않은 것 같아요. 더구나 지금 같은 시대는 특히나 저한테 가끔 인터넷으로 일을 맡기시는 분들도 있어요. 네. 곡 좀 써줘봐 이래가지고 인터넷 제가 작업실에서 곡 써서 카톡으로 보내드리고 이런 경우도 되게 많이 있단 말이에요. 예. 그리고 뭐 누군가 코러스 같은 거 부탁하면 여기서 녹음해가지고 저기다가 데이터를 보내주고 막 이런 일도 이제는 있고. 뭐 큰 지역이 구애받지 않으니까. 예. 특히나 코로나 시대 이후로 이제 전 세계적으로 지역화가 된 것 같아요. 예, 제가 보기에는 옛날에는 정말 음악 하려면 뭐 서울에 있어야지, 뭐 예술하려면 사람들이 적으니, 뭐, 그러니까 어쨌든 몰려 있으니까 그렇게 말했었는데, 요즘은 제가 보기엔 그거랑은 별 상관은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까도 그래서 여수랑 서울이랑 별 차이가 없더라. 이렇게 그 말씀을 그래서 하신 거거든요. 뭐, 말씀하셨다시피 예술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가난하고, 왜 고단한 길이, 외로운 길인데, 그래도 자존심 하나로 먹고 살지 않습니까? 결국. 예, 그러면 이제 자신만의 예술 세계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힘든 길이지만, 나는, 음악이 좋고, 또, 이런 어떤, 생각이 있기 때문에, 이런, 가수로, 이렇게 살고자 한다. 또는, 작곡가로 이렇게 살고자 한다. 이런 어떤 개인적인 경험이랄까, 어떤 사건이랄까, 이렇게 살게 만든 어떤 계기가 되는 중요한 어떤 그냥 좋아서 하다 보니 어떻게 보면 할 줄 아는 게 이제 이거밖에 없어서 살고 있기는 했는데 어느 날 미국에 되게 유명한 프로듀서가 계신데 지금 이름이 갑자기 기억이 안 나는데 그분은 되게 신기하게 막 메탈 쪽도 하시다가 갑자기 아이돌 음악 같은 것도 하시다가 막 재즈도 하시다가 막 진짜 좀 되게 실력으로 보면 어떻게 할 수가 없는 막 그런 분이에요. 근데 그분이 하신 말씀이 하나가 딱 기억에 남아요. 표현하지 않을 거면 왜 사는가? 오, 멋있네요. 저는 그 말이 모르겠어요. 이제 자기를 표현하고 싶지 않은 사람들도 있겠죠. 근데 누구나 내재되어 있는 욕망일 거라고 아마 생각해요. 근데 당장 조금 밀어놨거나 아니면 여건이 안 된다고 해서 약간 밀어놨거나 뭐 아니면 그런 게 있는 걸 몰랐거나 아니면 자기가 뭘 표현하고 싶었는지를 잘 몰랐거나 솔직히 그게 전혀 없는 사람은 제가 보기에는 아마도 소시오패스나 사이코패스겠죠? 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누구든 자기를 표현하고 싶은 뭔가가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저는 그래서 몇 년 전부터는 사람들을 보면 이 사람의 직업은 별로 중요하지 않은 것 같아요. 직업은 말 그대로 업인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걸로 풀어내야 될 뭔가가 있어서 직업이라는 게 붙었다고 어딘가 누군가 그러시더라고요. 근데 이제 그거는 그냥 그거인 거고 저는 그 사람의 낙이 궁금해요. 인생의 낙. 그 사람은 진짜로 움직이는 건 그 사람 인생의 낙인 것 같아요. 정말 즐거워서 하고 있냐? 정말 마음이 움직여서 하고 있는 일이 있느냐. 이제 예술가라고 이름이 붙어 있는 사람들은 제가 보기에는 그게 좀 더 그냥 조금 더 셀 뿐이지 보통 사람과 크게 다르지 않은 사람일 거예요. 아마. 말씀을 너무 잘하십니다. 막힘없이. 근데 많은 곡들을 만드시고 아까 말씀했다시피 뭐 재즈니 뭐 발라드니 온갖 그 장르를 넘나들면서 지금 작품 활동하고 계시단 말이에요. 그러기도 쉽지 않을 것 같아요. 음악의 세계도 굉장히 넓지 않습니까? 근데 랩을 했다가 아니요, 제가 제가 랩을 한 곡은 딱 한 곡밖에 없어요. 그래요? 뭐 다양하게 지금 장르를 넘나들고 계시는데 본인의 수많은 노래들을 만드셨겠지만 오늘 이 자리에서 특별히 잠깐 맛배기로 보여주시고 싶다 하는 노래가 있습니까 혹시? 이 노래도 실은
그러니까 제가 쓴 노래 중에 정치적인 노래가 몇 곡이 있는데, 네, 네. 뭐 사람들이 흔히 하는 말로 정치적인, 이제 저는 그 정치라는 거기에 얽매이는 게 되게 싫기는 하지만, 네, 네. 제가 느끼기에는 삶에 대한 노래예요. 그냥 이제 나이를 더 먹을수록 점점 더 삶에 대한 노래들을 더 쓰게 되는 것 같아요. 근데 아까 말한 것처럼 나쁜 놈들 보고 나쁜 놈들이라고 하는 것도 삶에 대한 거니까, 예, 그런 건데, 근데 이제 뭐 지금 막 전 세계가 전쟁도 일어나고 어디에서는 뭐 학살도 일어나고 지금 현재도 전 세계가 솔직히 되게 불안정하죠. 아픈 상태란 네, 말이에요. 네, 맞습니다. 뭐 환경 문제도 마찬가지고. 근데도 우리가 그래도 그러니까 언젠가는 아마도 올바른 길로 나아가게 될 것이다라는 게 깔려 있다고 생각해요. 저는. 네. 저한테는. 네. 아마 그리고 거의 대부분의 예술 하시는 분들은 그 생각을 기본으로 깔려 있으니까 예술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물론 저만의 생각일 수도 있지만. 그래서 그런 의미로 쓴 노래 중에 은밀한 달이라는 노래가 있어요. 은밀한 달. 달. 예. 예. 달이 약간 어느 날 되게 슈퍼문을 봤는데 되게 이상향처럼 느껴졌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언젠가는 도달해야 될 굉장히 우리 머릿속에 있는, 예, 뭔가. 그래서 그 노래가 클라이막스는 그거예요. 시간을 돌릴 수가 없으니 나는 걸어간다. 너에게 닿을 때까지 구름에 가려져 있어도 너는 존재한다. 내가 기억하는 한 우리 기억하는 한. 아유, 뭐, 그, 풀로 딱 들어오면 굉장히 멋진 노래일 것 같습니다. 지금 살짝만 들어봤는데, 예, 참, 예. 최근에 네. 음반을 내셨지 않습니까? 네. 이 네. 음반을 내셨다는 소식을 내가 봤는데. 예, 저번 주에 또 30번째 싱글이 나왔죠. 네. 예. 어떤 음반인지 잠깐 좀 소개 좀 해주시면 어떨까요? 2020년에 여수 심포니 오케스트라에서 이제 섬에 대한 노래를 5곡을 만들어 달라고 하셔서 이제 검은도 인어의 전설에 네. 대한 노래, 그 다음에 손죽도의 그 이대원 장군이라고 이순신 장군 이전에 그 왜구들이랑 싸우다가 돌아가신 분이 남기신 절명시가 있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하와도에 대한 노래 꽃피는 섬이라고 이 노래는 먼저 발매를 했어요. 그리고 이제 바다에 대한 노래 거기 바다라고, 그 다음에 이제 그대 품이면 섬 그대 품이면이라는 노래를 이번에 발매를 했는데, 그러니까 이거는 진짜 말 그대로 그냥 섬에 대한 노래예요. 네. 그러니까 바다가 있어야 섬이 있잖아요. 네. 뭐 대륙도 일종의 다들 섬이겠지만 그래도 제 느낌에는 바다가 고향이라면 섬들은 이제 여수에 살다 보니까 여수에 다시 내려오기 전에는 섬을 거의 가본 적이 별로 많이 없었는데 섬을 그래도 왔다 갔다를 몇 번 하다 보니까 그런 느낌이었어요. 바다가 고향이라면 섬은 그 고향에 박혀있는 추억들이구나. 약간 이런 느낌이었어요. 예, 거기에 살고 계신 분들, 전에 하와도에 가서 무슨 여수에서 어떤 프로그램을 찍으러 가서 그런 생각이 들었는데, 이제 대부분 그렇게 생각하잖아요. 아, 섬에 살면 얼마나 답답할까. 네. 밖에도 못 나오고 네. 막 얼마나 뭐 아프면 뭐 병원도 못 가고 막 얼마나 육지에 나오고 싶을까 막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근데 저는 진짜 말 그대로의 거기가 천국처럼 느껴졌어요. 아, 이 사람들이 뭔가 여기서 천사들이 모여서 살고 있구나 같은 느낌? 예, 정말 세상 걱정 별로 없이
이렇게 나한테 주어진 일들을 꼬박꼬박 하면서 그냥 그렇게 사는 게 얼마나 이제 물론 그 안에 계신 분들은 또 나름대로의 고민이 있고 고충이 굉장히 있고 힘들게 살고 있죠. 다 네. 있으시겠지만 네. 외부에서 볼 때는 좀 약간 그런 느낌이었어요. 물론 모든 사람이 남들을 볼 때 그런 게 있겠죠. 그래서 이제 그런 마음들이 아마 모여서 섬 그대품이면이라는 노래를 발매를 해서 기회가 있어서 그 검은도에 누가 촬영을 하러 가자 그래가지고 네. 기왕에 갈 거면 제 노래로 합시다. 이걸로 뮤직비디오 만들게 그래가지고 뮤직비디오를 만들어서 발매를 했습니다. 내년에 선박람회가 여수 선박람회가 있지 않습니까? 적절한 타이밍인 것 같습니다. 예, 그걸 뭐 잘 쓰면 좋긴 하겠는데 뭐 어쨌든 여수에 아마도 뭐 죽을 때까지 살 거니까 예, 그 섬에 대한 노래들은 아마도 계속 쓰게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예, 연관되는 질문인데 마지막으로 네. 앞으로 활동 계획이랄지 뭐 이런 걸 좀 네. 이야기해 주시죠.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제가 제 이름으로 발매를 한 노래들이 이제 30곡이 됐어요. 네. 그래서 한 재작년 그 작년부터 어느 날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저는 노래를 제가 쓴다고 생각을 안 해요. 예전에 작곡가 김영석 씨랑 되게 한 20년 전쯤에 술을 마신 적이 있는데 김영석 씨가 평소에 제가 생각하던 거랑 되게 비슷한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네. 김영석 씨가 뭐라 그랬냐면 노래 우리가 만드는 거 아니야. 이렇게 흘러가는 걸 잡아오는 거야. 그래서 우리는 항상 더듬이를 잘 세우고 있어야 돼.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근데 제가 왜 그때 비슷하게 생각을 했냐면 이제 노래를 그 당시에 이제 제가 발매 안 한 노래들 제가 써놓고 이 노래 너무 그런데 막 이런 노래들은 정말 수천 곡이 있단 말이에요. 근데 그 중에 내가 썼지만 이건 되게 괜찮은 것 같아 라고 생각이 드는 노래들은 제가 쓴 게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저는 그런 생각이었어요. 어쨌든 발매가 된 노래만 해도 30곡이 있는데 잡혀온 이것들이 한 번씩 세상에 나오고 싶을 거 아니냐. 그냥 음반으로만 존재하면 너무 걔들 인생은 아니지만 걔들의 노생도 좀 그럴 거 아니냐. 그래서 한 번씩 꺼내주려고 노력을 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제가 솔직히 여기저기 뭐 행사는 많이 다니긴 하지만 그럴 때는 이제 제 노래를 부르기는 좀 힘들단 말이에요. 되게 조용한, 좀 전에 그런 노래들처럼 막 되게 조용한 노래도 있고 막 이러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노래들도 한 번씩 꺼내줘야겠다 싶어서 제가 웬만하면 한 달에 한 번꼴로 제 이름이 서혁신이니까 혁신적인 음악회라는 이름으로 제 노래만 1시간 정도 공연하는 걸 계속하고 있어요. 저번 달에 홍대에서 한 게 30번째였을 거예요. 네. 지금 목표는 딱 100번만 하자라는 건데 이제 뭐 아마 죽을 때까지 하면 그 정도는 채울 수 있지 않을까라는 현실적인 목표긴 한데. 개인 콘서트라고 해야 됩니까? 그러긴 한데. 이름을 걸고? 예, 제 이름 걸고 하는 거죠. 근데 막. 창작곡만 가지고? 예, 창작곡만 가지고 하는 거죠. 근데 막 공연장을 빌리고 막 이러면 솔직히 저도 부담이 있으니까 못 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꾸준히 하는 게 목적이니까 카페나 이런데 제 음향 다 들고 가서 서로 대관료 안 내고 페이 안 주고 손님들은 차 한잔 사 마시고 뭐 마음에 들면 뭐 CD를 사시거나 하시고 뭐 그런 식으로 계속 하는 거죠. 그래서 그거를 꾸준히 그러니까 그런 것 같아요. 음악이뿐만이 아니고 모든 예술하는 사람은 거의 대부분은 원래는 취미였던 게 직업이 된 거라서 이게 취미였을 때는 내가 노래를 잘하면 좋은 거였는데 직업이 되면 당연히 잘 해야 되는 게 돼버려서 이제 여기서 오는 스트레스를 풀 다른 뭔가가 또 필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좀 더 나이가 젊었을 때는 이제 그렇게 생각했어요. 처음에 저랑 같이 서울에서 음악 배우고 막 대학원도 같이 다니고 막 이랬던 사람들 중에 지금 음악 안 하고 있는 사람들이 보인단 말이에요. 연락을 하다 보면. 그러면 저 사람들은 저렇게 열심히 해놓고 그 시간과 돈을 들여서 저렇게 해놓고 안 아깝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근데 나중에 지금 와서 생각해 보면 그럴 필요가 없는 것 같아요. 어차피 제가 그러니까 일로서 하는 음악은 제가 남들한테 팔려고 만드는 곡들이나 이런 곡들은 거기서 또 오는 스트레스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다른 사람들은 이거 대신에 다른 일을 아예 택한 거고 어차피 제가 하고 싶은 음악은
이 사람들도 자기들이 어디 뭐 취미 밴드든 뭐든 가서 하는 거고, 저도 돈이 안 되는 거 가지고 제 음악은 계속 하는 거고,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일로서의 음악하고 취미로서의 음악은 좀 다른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이제 물론 이 두 개가 합쳐지면 제일 좋기는 하겠지만, 솔직히 그거는 너무나 큰 행운 같은 것 같아요. 예전에 스팅이 그 유명한 가수 분께서 버클리 음대 졸업식에 가서 그런 얘기를 하시는 걸 보고, 그러니까 그때 저도 마음을 약간 고쳐먹은 것 같은데, 전 세계에서 음악 잘한다, 난다, 긴다 하는 애들이 다 거기 와서 이제 졸업을 하는데, 스팅이 그런 거예요. 니들이 앞으로 몇 년 지나서 성공을 해서 날마다 수백만 명 앞에서 노래를 할 수도 있고, 음악을 할 수도 있고, 아니면 성공을 그만큼 못해서 어디 클럽에서 수십 명 데리고 노래할 수도 있고, 아니면 전혀 성공을 못해서 밤마다 너희 집 고양이한테 노래를 불러줄 수도 있다. 예. 하지만 그 모든 건 똑같은 거다. 어. 라고 그러셨더라고요. 근데 저는 그 말이 정말 맞는 말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가끔 그렇게 생각한단 말이에요. 특히나 어린 학생들 같은 경우는 내가 아직은 실력이 없으니까 열심히 연습을 하고 레슨을 받고 그래가지고 뭐 어디 조그만 공연도 해보다가 친구들하고 밴드도 해서 좀 더 큰 공연도 하다가 그러다 앨범도 냈다가 더 유명해져서 더 큰 공연도 하다가 이게 이렇게 발전한다고 생각을 하는 경우가 많은 것 같아요. 근데 저는 그건 아닌 것 같고 이 모든 앨범을 내고 공연을 하고 레슨을 받고 연습을 하고 이것들이 다 내 실력을 키우기 위한 방법인 거지. 네. 얘들이 목적이 아닌 거예요. 목적은 내 실력이 크는 게 목적인 거예요. 그것보다 더 큰 목적은 없는 것 같아요. 네. 아이고, 오늘 갑작스럽게 인터뷰 요청을 했는데, 말씀을 정말 그냥 막힘없이 쫙 이야기하시는데 또 그 말씀 속에 정말 음악 인생 철학이 담겨 있어서 너무 좋습니다. 조금 아쉽긴 하지만 다음을 또 기약하고 오늘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